본격적인 벼 수확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아 쌀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농민들은 태풍에 쓰러진 벼를 수확하며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태안 지역 화훼 농가가 온라인 판매로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비대면 직거래를 선호하는 추세에 발맞춰 화훼 농가의 새로운 판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박 등 일반 과일보다 당도가 높은 왕대추 수확이 청량에서 한창입니다. 밭작물 가운데 면적당 소득이 가장 높아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남시군 15곳 가운데 10곳이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양과 부여, 서천은 고위험 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맞아 논밭과 과수원 등 곳곳에서 분주한 모습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오늘 충남 뉴스에선 수확철 우리 지역 농가들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예산에 있는 쌀 재배 농가를 정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논바닥에 쓰러진 벼 위로 콤바인이 지나갑니다. 벼가 물러서 잘 베이지 않다 보니 콤바인이 자꾸 멈춰섭니다. 농민은 쌀 한 톨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다시 작업을 이어갑니다.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 농가는 쌀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황금 들녘에서 풍년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은 착잡한 심정입니다. 속상한 마음은 말할 수 없죠. 많이 속상하죠. 미리 엎친 거는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싱싱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 오르질 못해요. 전반적으로 전 농가가 잦은 비로 인해서 수확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봐요. 계약 재배 물량에 이어 공공비축용 벼 매입을 시작한 미곡 종합처리장은 비교적 한산합니다. 이맘때 벼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예산에선 만생종 벼의 수매 시기가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늦어졌습니다. 추석 연휴 때마저 비가 오면서 벼가 잘 여물지 않아 농민들이 수확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수 시기가 한 3, 4일 내지 5일, 일주일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수매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연휴 때 비가 와가지고 다시 벼가 수분을 흡수해서 푸른빛을 띠기 때문에 조금 늦게까지 두면은 수확량이 증가될까 싶어서 농민들께서 늦게 비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이 368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1.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충남의 경우 작황이 좋지 않아 쌀 생산량이 10% 이상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화훼 농가입니다. 한때 꽃 소비 촉진 운동이 이어질 정도로 어려움이 컸는데요. 충남 최대 화훼 단지가 있는 태안에서는 온라인 직거래로 위기를 조금씩 극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범호 기자입니다. 40가지가 넘는 꽃을 재배하는 화훼 농가. 잘 가꾼 코스모스를 선별해 걷어들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모두 소비자들에게 택배로 직접 보낼 것들입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 취소로 수요가 급감하자 온라인 직거래로 판로 개척에 나선 겁니다. 올 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꽃을 제가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다 못 나가게 돼가지고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게 됐는데 시작하자마자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판매 사이트를 개설한 건 지난 2월. 4천만 원 정도를 들여 키운 꽃들을 공판장에서 하나도 팔지 못한 직후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달랐습니다. 평소 꽃을 꾸준히 사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호응이 잇따랐습니다.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입소문이 퍼진 건데 그 이유는 직거래의 장점 때문.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 상태가 좋은 꽃을 시중의 절반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추세와도 맞아떨어져 온라인으로만 1억 6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꽃이 너무 싱싱하다. 오래 가고
그게 제일 첫 번째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격이죠. 예, 가격이 좀 이제 저렴해서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년보다 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태안 지역 화훼 농가는 모두 200여 곳. 태안군은 농가 공동 사이트를 개설하고 포장재를 보급해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령인 농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인터넷 활용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공동으로 운영해서 그 고령의 농가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할 방침이고요. 충남 지역 화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태안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농가들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우입니다. 수박보다 더 달달한 대추가 있습니다. 크기는 일반 대추보다 5배 정도 더 크고 맛은 일반 과일보다 더 달콤한 왕대추인데요. 청양에서는 제철을 맞은 왕대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탐스러운 붉은빛의 윤기가 흐르는 과일 왕대추. 이른 아침 농가에서 따온 왕대추를 선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달걀만한 크기의 왕대추는 밭작물 가운데 면적당 소득이 가장 높은 효자작물입니다. 1kg 기준 13,000원으로 특산품은 2만 원이 넘어 일반 대추보다 2배 높습니다. 청양은 다른 지역보다 왕대추를 생산하는데 최적의 조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칠갑산 주변 일교차가 크고 물빠짐이 좋은 환경 탓에 2013년 10농가에서 시작했던 재배 규모가 지금은 120여 농가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벼농사를 지면 3,000원 정도, 구기자나 이것들은 8,000~9,000원. 또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많이 나오는 밤 이런 것들 고추라든지 이것들이 10,000원이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도농가 몇 집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평당 10,000원 그런 되지 않는가. 올여름 긴 장마와 태풍에도 왕대추의 단맛은 그대로입니다. 평균 당도는 25브릭스로 수박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고 달기로 유명한 샤인머스켓과 견주어도 손색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까지는 홍콩과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 수출됐는데 올해는 수확량 감소로 국내 판로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쪽으로 해서 연간 10톤 내지 20톤 정도 해외 수출을 해왔는데요. 해외 수출보다는 국내 소유량이 많기 때문에 천양군에 지금 하고 있는 학화동의 직매장 또는 이마트에다가 저희들이 납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청양산 왕대추 예상 수확량은 100톤, 수확은 오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단맛으로 소비자의 입맛과 고소득으로 농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왕대추가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내포 신도시 축산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조 농산이 지난 8월 폐업 의사를 홍성군에 전달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사조 농산 측은 폐업 의사를 전하면서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충남도와 홍성군이 내포 신도시와 가까운 1,000마리 미만 돼지 사육 농장이 폐쇄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내포 신도시 인근 2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서 돼지 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사조 농산의 경우 규모가 크다 보니 폐업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도민 공감대 부족,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이전 휴업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조 농산은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3차례 이상 초과해 악취 배출 시설로 지정된 만큼 악취 저감 의무를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조 농산은 악취 저감 시설을 보강하지 않고 2년 이내에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3차례 더 위반하면 조업 정지 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충남에서 3만 톤이 넘는 불법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용 의원이 발간한 불법 폐기물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18년 기준 충남에서는 3만 5천 톤이 넘는 불법 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와 경북,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안 의원은 불법 폐기물에 대한 수출길이 막힌 이후 폐기물 방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환경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충남 지역 시군 15곳 가운데 10곳이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 소멸 지수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충남은 15곳 중 10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청양과 부여, 서천은 고위험 지역에, 홍성과 예산, 태안 등 7곳은 위험 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 대비 20세에서 39세까지의 여성 인구수로 계산합니다. 전국적으로는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5곳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해 충남에서 8천 마리가 넘는 동물이 버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충남에서만 8,700여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2만 8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한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경남과 경북이 그 뒤를 이었으며 충남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국 유기동물 수는 2014년 8만여 마리에서 지난해 13만 마리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보호센터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안군이 한우 방목 확대 등을 통해 신두리 해안사고 생태환경 복원을 적극 추진합니다. 군은 현재 신두리 해안사고에 한우를 방목해 탐방객이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적 생태환경 조성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솥동구리를 복원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두리 해안사고는 과거 왕솥동구리 서식지였으나 2001년 이후에는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복원을 위해 내년에 한우를 3마리로 늘리고 곤충 모니터링과 솥동구리 먹이원 안전성 실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축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충남도와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학교 급식 납품업체, 포장 처리업체, 판매업체 등 축산물 취급업소 200여 곳입니다. 단속반은 유통기한 경과 판매 여부, 제조일이나 유통기한 위변조 여부,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학교급식 납품업체와 소고기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한우 유전자 검사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양군 칠가포를 중심으로 한 관광 거점 조성 사업이 2021년 충남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양군은 확보한 예산 74억 원을 투입해 칠가포를 가로지르는 보행교와 수변 산책로를 설치하고 야간 경관과 포토존을 조성합니다. 내년에 실시 설계에 들어가면 사업은 오는 2023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청양군은 인근 매운 고추 체험나라 조성과 골프장 건설 등 가족 단위나 소규모 관광을 주제로 한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에 지정된 예산군이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주택 8건과 농경지 1,300여 건 등이며 피해 금액은 2,9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감면 세목은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피해를 입은 물건에 대해 100% 감면하고 이미 부과된 세금은 10월 말에 환급할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도민을 위해 새로운 전자도서관 자료를 6일부터 제공합니다. 신규 전자자료에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함께 볼 수 있는 독서앱 밀리의 서재와 다양한 시를 감상할 수 있는 시요일, 수업용 발표 자료를 제공하는 퓨티가 포함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특히 유료 서비스인 밀리의 서재의 6개월 구독권을 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무료로 지원합니다. 전자도서관은 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PC와 모바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